아니라 네.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경로. 그러니까 그 경로는 왜 한 것이냐. 화를 네. 너무 내니까 대통령실이 막 엄청 반응을 했다.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의혹이고,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 네. 네. 그러나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그 심기 경호를 위해 모든 참모가 비상이 걸려 있는. 심지어 휴가가 있던 임종득 2차장까지 막 해병대에 전화해대는 거 보면 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게 화급했으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네. 뒤늦게라도 이제 부승찬 당선인이 네. 그 진상 규명을 표방했기 때문에 네. 네. 이 부분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러던 터에 이제 더 급한 최상병 특검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 이 한번 좀 국방 가보겠습니다. 현안이 네. 이제는 화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돼버린 거예요. 네. 최상병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거 특검 받아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은 반드시 받으라고 하겠다는 게 이제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야당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건을 아주 급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 혹은 여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좀 있긴 하나, 이게 특검까지 갈 거냐, 지금 일단 수사 좀 지켜보자, 요 정도 입장인 것 같은데, 요거는 맞죠, 우리 기자님? 네, 지금 이제 4개의 갈래로 크게 이제 요 사건이 수사가 되고 네.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 네. 이제 이분은 처음에 최상병 사건을 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거 이제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지금 억울하다고 이제 주장하시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건을 받았다가 다시 조사를 한 거잖아요. 처음에 8명을 이제 그 기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한 사건. 네. 이게 경북 경찰청에서 지금 갖고 있는 사건이고, 그다음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도 경북 경찰청에. 요거 이제 또 별도 사건이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건 조사 기록을 다시 이첩 보류하라고 한 것, 그러니까 네. 다시 가져오라고 한 것, 여기 대통령실에 지시가 있었느냐가 공수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 출국시킨 거 아니냐라는 것도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네. 있는 사건인 그 거죠. 특검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같이 하나요? 아닙니다. 핵심은 특검은 그건 네. 아닙니까? 공수처가 하고 있는 요 대목일 지금 것 민주당은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네.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은 특검의 주요 대상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주로 항명과 외압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에 관한 부분. 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요 대상이니까 대통령실을 반드시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수처 수사가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네. 지금쯤이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가 모든 발신지가 대통령실이에요. 네. 그걸 고의. 공수처가 지금 하나둘씩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종섭 대사 소환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이종섭 대사가 받았다면 명령을 한 임종덕 당시 안보실 2차장 또는 이시원 공직기강 네. 비서관, 이 기록에 나오는 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대통령실에 상당히 많은 연루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과거에 중앙지검 같았으면 지금쯤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다. 근데 공수처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부의 핵심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는 주변 수사만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네. 대표적으로 해병대 사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진희 이종섭 장관 시절에 군사보좌관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피의자 6명을 설정해놨고, 네. 8명을 네네네. 설정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첫 소환 조사로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공수처 수사가 나름 진행되고 좋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제가 보기엔 전부 주범이라기보다는 종범에 가까운 어떤 주변인들을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단 본론은 아직 나올람 멀었다. 이게 본론은 아니다. 그 다음 위원님 순서가 생각하시는 본론은 추정하건대는 뭡니까? 대통령실입니다. 모든 문제 근원지자 발상지고. 그 대통령실이 아마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직접 행사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신다는 거죠? 예, 너무 많은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예. 거의 대통령실이 뭐 이 사건에 다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많은 통화 기록, 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는 그 문제의 핵심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 그럼 대통령실은 그만큼 그럼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위협당할 만큼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계속해서 일일이 다 전화해서 이건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그것은 네. 그때는 위협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경 예, 그러니까 그 경로는 왜 한 것이냐. 화를 네. 너무 내니까 대통령실이 막 엄청 반응을 했다. 예,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제기하는 의혹이고, 물론 아직은 의혹입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그 심기경호를 위해 모든 참모가 비상이 걸려 있는. 심지어 휴가가 있던 임종득 2차장까지 막 해병대에 전화해대는 거 보면 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이게 화급했으면. 네. 그거는 대통령을 일단은 네. 신기경호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 네. 장관이 뭐 결재한 거를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네. 그냥 저도 이제 국방부에 이제 근무를 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변인으로도 했고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네. 장관이 결정하고 결심한 사안에 대해서 바뀌는 경우는 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예요. 아.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이게 약간 경직성인데 네. 그리고 이제 군의 어떤 수장이 본인이 결심한 거를 뒤집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이종섭 결재건 그다음에 이첩 보류라는 게 이종섭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의 오다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그냥 경험적으로 봤을 땐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이첩 보류 지시에 어쨌든 그 라인 중에 있었던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지금까지는 부인을 했었잖아요. 계속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보도 나온 걸 보면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랑 통화가 있었고 그다음 임종득 2차장이랑 통화가 있었고 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계속 이제 서로 통화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니 8월 2일 그 시점에 그거는 네. 순서대로 정리해 주자면은 17일 날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네. 지난주죠. 그 이종섭 전 대사가 공수처에 보내는 의견서를 공개했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내가 한 지시한 게 아니다라는 네. 이 주장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네. 네. 사실은 우리는 그럴 거라고 봤어요. 그 윗선일 거라고 봤는데 네. 본인 입으로 나 해외 우즈베키스탄 출장 갔다 오니까 네.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는 했다라고. 거야. 네. 사후 보고 받. 네.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언론에 무게 있게 취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불과 며칠 후에 공수처가 사건 기록 이첩을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도록 지침을 내린 중간다리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있고 이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전화를 받자마자 네. 이제 검찰단에 지시를 해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 이렇게 정황적인 내용을 공수처에서 언론에 내버린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그 작년에 공개된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네. 정확한 시점 모르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보도가 그때 그 사건이 이첩될 때 회수해 오도록 막 압력이 내려올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실에 경찰에서 파견 나가 있던 박모 경정이 네.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했다. 네네. 그리고 그 국가수사본부가 경북 경찰청에 전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 수사본부는 어디 소속이에요?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소속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그 한쪽 라인은 뭐냐면은 경북 경찰청에다가 야, 그 국방부에서 사건 회수하러 올 거니까 네. 이거 자료 줘. 접수하지 말고 내줘. 그리고 한쪽 라인은 국방부에 전화해서 지금 가서 회수하세요. 이게 동시에 비서관하고 행정관이 다 한 일이에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면은 장관을 허수아비 만들고 해외 네. 출장 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영문을 모르고 공직기강 비서실이 국방부 법무와 검찰 조직을 자기 수족 부리듯 통제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다음 과정이 나와요. 네.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됩니다. 아. 이건미죠. 나는 이 과정도 공직기강 비서실의 작동이라고 개입했을 봐요. 수 그 있다. 근거가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 기니까 설명은 안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네. 계속 제기해왔던 의혹입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군에서 안 쓰는 용어가 많이 있고 어. 그다음에 해병대 내려간 9가지 장관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도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은 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국방부 수준이 아니다. 이 일련의 사법까지. 야. 근데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막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하는 경우들이 과거 정부에들도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번 네. 정부가 이게 너무 특별해 보이는 게 네. 이 노골적인 직권남용은 이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네. 이 한 가지 그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 작년 4월에 대통령 워싱턴 국빈 방문 전에 네. 혹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로 인해 가지고 아, 저기 대통령실 안보실장 목이 날아간 사건 네,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어허. 맞습니다. 그 김성환. 김성환 바이든 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종료했죠. 뭐 아는가가 뭐 네. 블랙핑크를 원했다고. 질 바이든 여사 네, 네. 예.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소동이 있었을 예, 때 예, 예. 그때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파워를 우리가 처음 봤어요. 아하. 거기서 내부에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의전 비서관 모가지를 딱 날립니다. 네. 이 사람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비서관이었어요. 네.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 네. 두 번째로 안보실의 외교 비서관을 또 조사한 다음에 또 경질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이때 김성환 안보실장이 폭발한 거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공직기강 비서관 나 좀 봐. 아니 의전 비서관 날리면 됐지. 외교 비서관을 왜 날려? 그러니까 진짜입니까? 아, 말이 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죠. 이래놓고 있는데 오후에 대통령 전화가 와서 그 안보실장 나 좀 봐. 그래서 대통령한테 갔더니 1시간을 모욕적으로 깨졌다는 거 아니야. 아하. 아이고 요 대화 내용들은 누구의 증언에 의한 것이죠? 중앙일보나 뭐 아, 언론에 그렇죠. 다 나왔어요. 예, 우리 뭐 의원이 막 생각하는 아니 거 이게 아니에요. 다 언론에 나 검증된 혹시나 얘기만 기억이 안 나와. 나시면 꿈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좀 그랬더니- 포장해 주십시오. 예. 어이가 없는 그 황당한 모욕적 질책을 당하니까 네.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김성환. 이래서 김성환 안보실장이 그 중요한 워싱턴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예. 그만 나왔어. 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공직기강 비서관이 네. 이시원 비서관이 저기 뭐야 항의하는 자기 위에 그것도 2단계 위에 장관급 실장한테 그래요? 대통령한테 보고 드릴게요. 이걸로 목이 날아간 사건이에요. 의원님 참 이런- 톤을 잘 살리셔. 네. 마치 그때로 제가 그냥 네. 가 있는 것 같은 변사 느낌. 같아요. 예, 변사. 현장감을 막 주십니다. 성대모사까지 하면 더 진짜 같아. 앞에다 저기서 할 거요. 전화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보고. 정도로 보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공직기강 비서관이 뭐 국방부에 이럴 수 있냐? 네. 네. 뭐 검찰단을 이럴 수 있냐? 네, 뭐 네. 말은 하시지만 네. 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현실이 뭡니까? 네. 저분은 대통령의 군기반장이에요. 네. 아. 공직기강 비서관은 네. 그래서 단순히 사건 기록 회수에 그친 게 아니라 네. 이 전 과정에 개입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 통상적으로 네네.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비서관이 직접 뭐 법무관리관한테 전화 오는 경우는 없어요. 행정관이 전화를 하거나 뭐 그렇겠죠. 통상적으로는 네네네네. 이러는데 공직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나선 이유는 네. 그만큼 대통령실에서 면밀히 이걸 보고 있다. 이런 것들 또 이미지를 네네네. 주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대변인하면서도 뭐 비서관들이 전화 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거든 거의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랬거든요. 행정관들이 다 전화 와서 네네. 처리하게끔 하는데 유재훈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통화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급박했다. 아. 이거를 이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아, 우리 저 당선